네, 안녕하세요. 저 분당 5월의 아침 피부과 박준홍입니다. 제가 방송한지 이게 찾아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그 옷도 그때 제가 이제 터틀넥 검정색 마지막 방송 때 입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 손에 이렇게 집히는 게 또 터틀넥이라서 보니까 진짜 딱 1년, 거의 1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의 아시다시피 이제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 제가 이제 진료 계속 많이 하면서 좀 업데이트된 거랑 그다음에 또 제 생각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방송을 좀 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 입술이 부르텄잖아요. 이게 저기 여기 이게 제가 스킬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번 주 지난주까지 마지막 추위가 온다고 해서 일 끝나고 매일 곤지암 가서 야간 스키를 타다 보니까 입술이 탁 부르더라고요. 이게 부르텄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일이 있거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운동하느라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히 다 가서 좀 되게 아쉬워요. 자, 오늘은요. 제가 방송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이제 방송할 건데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We Can Conquer Rosacea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주사 피부염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부과 스님들도 그렇고 주사 피부염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 갔는데 이거 치료가 평생 안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막 너무 절망에 빠져서 막 저기 헤매시다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보고 지난 저희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 피부염은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사 피부염을 로사세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 저는 주사 피부염 강의하면 비욘드에서도 그렇고 제가 학회에서도 그렇고 강의하면 저는 이 대문 사진 이 사진을 정말 잘 써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이 먼 길을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았냐면 burde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검색해서 찾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burden이 왜 삶의 무게감, 부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여기까지 그냥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하시거든요. 보기만 해도 좀 많이 슬픈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하나씩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이 무겁게 들고 있는 이 가방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화장품이랑 피부 장벽에 대한 걸 좀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사 피부염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항상 붉어져 있기 때문에 출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좀 핸디캡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 바라만 봐도 얼굴 굉장히 달아오르고 빨갛고 그러니까 그 붉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또 더 두껍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정말 안 좋아져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대개는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 쿠션을 비롯해서 에나멜 타입의 파운데이션들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두 번씩 닦다 보면 오일 클렌저랑 폼 클렌저 또는 워터 클렌저랑 폼 클렌저 이렇게 두 번씩 세안을 하다 보면 소위 이제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피부 장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부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부과를 가면 선생님들이 열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열을 식히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나눠주는 그 브로셔 매뉴얼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식염수로 식혀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방송에 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잠깐 여기 뭐 말이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간 말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좀 재밌게 하려면 완전 개소리죠 이거는. 어떻게 대학병원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어, 식염수로 얼굴을 식히게 되면은 잠깐 좋아졌다가 그 떼는 순간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대 못 고쳐요. 계속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 그리고 또 하나는 식염수는 우리 주사용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0.9% 등장액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지. 피부 겉에서는 그 0.9% 식염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피부를 순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물일 뿐인데, 그 우리 피부는 가장 예민한 순간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거는 피부과 교과서에 챕터 1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주사 피부 환자한테 대학병원에서 이런 식염수 팩을 하라는 말을 브로셔로 나눠준다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주사피비염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으로 완전히 인식이 됐구나라고, 저는 완전히 그냥 깜놀한 적이 있어요. 아, 요즘 말로 깜놀. 완전히 그냥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생리식염수팩, 알로에로 시키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입술이 엄청 건조하게 말라 있을 때 계속 침을 바르다 보면 계속 침을 바르다 보면 계속 건조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어떤 데 심해지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터가지고 그런 경우 다 있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 침 안 바르기 시작하면 딱 괜찮아지죠. 언제 좋아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생리식염수나 식염수 갖고 팩을 하거나 알로에 갖고 뭔가 계속 촉촉하게 피부를 적셔주면 그 입술에 국한돼서 생긴 증상이 얼굴 전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따갑고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만 그런 생리식염수팩이나 알로에 젤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2주만 딱 참으면 한 30% 이상은 그냥 좋아져요. 주사 피부염이 이런 경우에. 절대 2주 동안은, 근데 이제 뭔가 2주 동안 꽉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또 한 며칠 지나다 또 팩을 했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2주. 그러다 보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딱 2주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으면 처음부터 2주 다시, 처음부터 2주 다시, 처음부터 2주 다시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못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그럼 어떻게 너무 힘든 거 어떻게 참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약을 좀 써주면 되죠. 뭐 가바펜틴이라든지 아니면 인데놀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약물치료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런 약을 정확하게 잘 처방을 받으면 그 증상을 약으로 딱 잡을 수 있고 얼굴에 수분을 그 식염수팩과 같은 그 수분을 절대 식히기 위해서 될 필요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2주 동안을 딱 참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 피부염 걸렸다고 해서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 되게 많이 하죠. 옥시사이클린, 미노신 항생제 처방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안 좋아져서 생긴 상태에 항생제가 들을까요? 항생제만 이런 거를 컨트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만 길게 먹는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생제를 3개월 이상 절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그러시는데 뭐 1년, 2년 처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생제를 저희 병원에 와서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 경험하시고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은 중요한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모낭충이에요. 데모덱스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 사진은 제가 저희 환자분 피부에 검사해서 현미경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는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다 보이는 게 이게 다 모낭충이거든요. 피부에 이만한 이 정도로 많은 모낭충들이 정말 있다면 염증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염증이 안 생기는 무슨 일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모낭충에 대한 검사를 무조건 주사 피부염이 의심이 되면 이니셜하게 시작을 꼭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서 그냥 수란트라 대충 처방하고 눈으로만 봐서 엘리델 연고 처방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절대 없어요. 무조건 현미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낭충이 발견이 되면 정말 좋은 무기가 있죠. 수란트라라는 약이 있죠. 그럼 수란트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수란트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안티인플라마토리 항염증 효과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파라사이틱.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사이트, 그러니까 이 모낭충도 기생충이라고 보는 건데 이 벌레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일단 염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면 이런 뭐 사이토카인이나 이거 좀 논문이나 교과서에서 나온 거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건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항염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낭충이 우리 피부에서 다 죽어서 없어지면 염증을 유발시키는 소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모낭충이 없는데도 수란트라를 장기적으로 바를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약을 처방해서 수란트라를 처방하기 전에 현미경 검사를 꼭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니셜하게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차트에 기록을 시켜놓고 기록해놓고 그다음에 약 사용하는 경과에 따라서 모낭충이 다 죽어서 없어졌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마지막으로 한 70g 정도 쓰면은 거의 다 죽게 되고 한 2달 정도면 다 죽게 되는데 완전히 검출이 안 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게 좋죠. 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2주 정도를 저는 여기다 붙이기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다 끝내기 위해서 한 2주 정도를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중단을 해야 돼요. 왜 중단을 해야 되냐면 너무 모낭충들이 완전히 박멸돼서 없어지면 우리 피부에 특히 평소에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많이 쌓여서 모공도 넓어져 보일 수도 있고 기름기도 굉장히 많이 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낭충들이 우리 피부에서 피지와 각질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인데 아까 이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을 때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얘네들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청소를 해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수란트라를 장기적으로 오래 쓰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간 연속 사용 시 사용했을 때 이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모덱스 모낭충도 그 빈대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그쪽 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배드버그 들어보셨죠? 그 DDT나 어떤 살충제에 저항해서 살충제가 안 듣는 빈대. 옛날에 막 침대 밑에 그런 거 많이 나왔다 그러고 얼마 전에 파리에서도 막 발견이 됐는데 파리 올림픽 전에 이 살충제 내성 빈대가 막 선거를 했는데 뭐 올림픽을 어떻게 한 해 만에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막 하여간 그런 걸로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란트라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데모덱스 모낭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 의료실에서 그런 케이스를 요즘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 기생충을 죽이는 그런 기전을 알아보면 수란트라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재밌거든요. 이게 신경 말단인데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신경과 근육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이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면 리셉터에 딱 붙게 되면 이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이 열려서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신호가 전달되는데 프란트라가 이 리셉터에 일괄적으로 다 붙어버리면 채널이 확 다 열리면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마비 이게 막 쉽게 얘기하면 경련이 일어나듯이 막 움직이면서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런 벌레들을 죽이는 빈대를 비롯해서 이런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벌레들을 죽이는 살충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란트를 바른다는 거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모기, 바퀴벌레 이런 애들 죽이기 위해서 에프킬라를 쫙 뿌리는 것처럼 그런 같은 원리로 우리 피부에 그 수란트라를 발라서 우리 피부에서 기생하고 있는 어, 일정 수 이상의 그 데모덱스 모낭충들을 죽임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수란트라를 바를 때 양을 어떻게 발라야 될까? 대개는
환자분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 진료를 많이 해보면 원장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셔서 그냥 손가락 뭐 한 콩알만큼만 바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빨간 데만 바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문항충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약을 안 바른 부위가 있으면 또 안 바른 쪽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다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바퀴벌레 잡을 때 그러니까 그 살충제를 조금만 칙 뿌려놓으면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격렬을 일으키다가 가보면은 도망가서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바퀴벌레 죽일 땐 정말 작정하고 막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 수란트라 그런 마찬가지로 수란트라도 손가락 한 마디 이상을 발라야지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g 정도를 충분히 바르고 그걸 언제 발라야 되냐면 밤에 자기 전에. 왜냐하면 문항충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데 이 수컷들은 피부 깊은 데 살고요. 수컷들은 그 밑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밤에 해가 딱 떨어지면 얘네들이 수컷들이 피부 위쪽에 있는 암컷들을 만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막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 바르면 수컷들이 잘 안 죽고 왜냐하면 연고가 더 침투되기 어려운 깊은 데 있으니까 밤에 바르면 이제 그 기어 올라온 수컷들까지 한 번에 싹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바르셔야 돼요. 낮에 바르는 효과가 없고 밤에 손가락 한 마디 이상을 충분히 그게 원칙인데 이제 수란트라 보면 검색하면 뭐 뒤집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뭐 난리가 났죠. 막 글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겁나서 못 바르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뒤집어지는 가능성은 한 10% 정도 돼요. 10명 중에 1명. 근데 왜 이렇게 글들이 많아요? 뒤집어진 사람들만 글을 쓰니까. 별일 없이 좋아진 사람들은 인터넷 같이 시간 나서 막 힘들게 가서 막 글 쓰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뒤집어지는 거 걱정돼서 연고를 막 바르는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들은 결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나트라 바르면서 생기는 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확 생겨서 지나가고 나면은 얘네들 더 잘 죽거든요. 그 뒤집어져 있는 기간만 잘 넘기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서 잘 넘겨주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겁나서 이 바르는 이 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겁내지 말자. 네, 다 대처법이 있다. 10명 중에 1명 뒤집어지고 어차피 또 뒤집어진 경우에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수란트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그 모낭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수란트라 쓴 지 2019년, 18년부터 썼으니까 약 5년 정도 처방을 했는데 작년부터 수란트라 써도 안 듣는 경우가 발생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수란트라를 정말 열심히 손가락 한 마디씩 자기 전에 정말 매일매일 두세 달, 2, 3개월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검사를 해보면 다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성이 생겼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케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모덱스도 빈대나 이런 얘네들이랑 비슷한 그 마이트니까 그러면 이제 치료법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성 빈대 퇴치에 대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내성이 생긴 그 살충제에 내성 생긴 빈대는 어떻게 치료해?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요약 고온 또는 냉동 처리. 이 냉동 처리는 마이너스 8도로 며칠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우리 인체에 사용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고온.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때 뭐지? 그 배드버그도 살충제 내성 있는 배드버그는 치료할 때 뜨겁게 드라이 돌리잖아요. 뭐 다래미로 하라든지 아니면 드라이기로 건조기에 넣어서 뜨겁게 오랫동안 이제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 가지고 잘 치료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제거 방법에서는 고온 처리, 빈대는 50에서 55도의 열에 노출되면 사멸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더운데 영하 18도로 4일 동안 우리 피부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빈대와 알을
빨아들이는 석션, 백큐으로 인해서 석션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 그 피부과 치료 장비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같은 얘기가 있어요. 템퍼레처에서 54도, 54도, 54도에서는 얘네들 잘 죽네. lethal temperature가 54도래요. 아, 그렇구나. 똑같네. 아까 얘기한 거랑.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테라클리어라는 장비인데요. 얘는 원래는 여드름 치료 장비인데 여드름 때 이제 염증도 가라앉히고 피부에 충분한 열을 전달해서 피지선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장비인데 원리는 문항충 치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비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가운데 구멍 약간 가운데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백큐움이 작용해서 피부를 쫙 빨아 당겨요. 그래서 피부를 진공으로 해서 쫙 빨아 당겨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치료 빛을 세게 팡 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충분한 온도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피지선도 기능 떨어뜨리게 만들고 여드름균도 죽게 하고. 근데 당연히 모낭충도 같이 당연히 죽겠죠. 충분히 열을 올려서 치료를 해주면 게다가 백큐움이 돼서 석션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 염증과 모낭충 뭐 이런 알 등등을 다 이제 또 빨아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이 요 그림이 좀 재밌는 게 이게 원래 여드름 치료하는 치료 장비의 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주변을 잘 데펴주면 이게 피지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피지선도 줄고 그러면서 여드름균도 죽고 여드름이 치료된다는 원리인데 모낭충들이 사실 이렇게 살거든요. 왜 모낭충이냐면 이름이 모낭 주변에 몰려서 살아서 모낭충이에요. 여드름이 병변이 하는 패톨로지가 위치되는 부위와 모낭충이 잘 사는 데랑 똑같네. 아, 그러면 여드름 치료를 잘 응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는 테라클리어라는 아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모낭충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내성이 생긴 모낭충도 치료를 하는데 응용을 하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임신을 하신 분들이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 방법이 이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란트라는 사실 임신 중에 써도 되긴 하는데 후반부나 그래도 이제 바르는 약을 임신 중간에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완전 쫄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약을 못 쓰고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 테라클리어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테라클리어로 치료만 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겠다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버맥틴 수란트라의 내성이 생긴 문항충 치료법은 요걸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테라클리어라는 장비로 충분히 열을 주고 백큐으로 염증과 모낭충 이런 애들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치료하는 법. 이게 굉장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수란트라의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로젝스라는 전통적으로 주사 피부염 때 사용했던 약이 있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할 때 로젝스 잘 안 듣고 수란트라가 잘 들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프란트라랑 로젝스를 같이 처방해서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또 내성 생긴 경우에 이게 길게 쓰면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젝스는 약간 알코올 베이스, 약간 화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많이는 못 썼는데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써야 되는 경우는 손가락 기준으로 3분의 1마디 정도 평소에 제가 로젝스 이 연고를 설명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한 3분의 1 정도 프란트란 한 마디 로젝스는 3분의 1마디 이렇게 좀 양을 충분히 써주니까 같이 쓰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는 그 모낭충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내성이 생긴 경우는 로젝스를 같이 쓰면서 테라클리어 치료를 같이 하니까 결과가 좋다는 거를 경험하게 됐고 치료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신 건강 여기서 첫 번째 피부 장벽의 화장품을 비롯해서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리식염 스펙 같은 거 알로에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모낭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모낭충 내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죠. 정신건강의학 과정의 문제. 이게 가장 피부과에서 간과되기가 쉽죠. 주사 피부염으로 왔는데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얼추 통계를 내봤더니 한 70% 정도가 생각보다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사이코라든지 심한 우울증 이런 게 이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도가 높다든지 우울감이 있다든지, 특히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사피부염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진단을 이럴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진단을 생각했냐 하면, 디프레션 또는 패닉 디스오더, 우울증 또는 공황에 따라서 같이 동반돼서 발생되는 소마티제이션이 뭐냐면은 신체화 증상이란 건데요. 패닉 같이 공황 정도의 좀 심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어, 우리 특히 브레인에서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100% 엉뚱한 신체적인 증상을 같이 물고 나와요. 그래서 내과 가서 내시경 했는데 다 정상이래. 근데 나는 속이 계속 아파. 소화가 잘 안 돼. 그다음에 MRI 다 찍었는데 무릎 괜찮으신데요? 근데 무릎 아파. 어깨도 이상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무슨 뭔가 정밀 검사를 싹 다 했는데도 괜찮다는데 이상하게 아프고 막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 확 달아오는 플러싱이 오고 이명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신체화 증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신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단이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릴 때 그런 경우는 뉴로제닉 로자세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경성 주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같은 현상이지만 진단명을 디프레션 또는 패닉 with somatization, 그러니까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디를 더 포커스를 두느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뉴로제닉 로자세아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피부 빨간 거에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뉴로제닉은 형용사니까 로자세아를 얘가 메인이고, 얘는 이 로자세아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하고 with 신체화 증상이 동반된 신경정신학과 의학과적인 문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 그냥 어디다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에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꼭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꼭 이런 문제랑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잠깐 머리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불안장애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얼굴 잘 빨개지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로도 막 두근두근 하면서 확 빨개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얼굴 빨개지는 것만 다 좋아지면, 피부만 좋아지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부만 좋아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말 피부만 고치면 그만뒀던 직장도 다시 다닐 거고, 연애도 새로 할 수 있고, 뭣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사 피부염이 먼저, 불안, 강박, 우울이 먼저. 이게 신경정신과적인 성향이 얘가 먼저예요. 이걸로 인해서 얼굴 달아오르는 게 생긴 거지, 달아오르는 게 힘들어서 불안, 강박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또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다 설문지를 한 몇 장, 한 네 장을 쓰게 되는데, 그거 다 써서 읽어보면 얼굴 빨간 것보다는 불안도가 높고 강박이 있고 성격적인 성향상 그쪽이 좀 메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이거는 확실하게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더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랑 이런 개념이 다르게 이건 확실하게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그쪽의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포커스는 당연히 심리적인 걸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레이저 딥다 써봐야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효과 없어요. 더 힘들어지고 이게 심리적인 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레이저만 많이 치료받다 보면 레이저 치료받으면 집에 가서 거울만 보지. 나 비싼 돈 주고 레이저 했는데 얼마나 좋아졌지? 막 이거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하면서 막 오히려 더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걸 먼저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회 공포, 또 하나 이제 입장인데, 이 공포증은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을 저희 이제 그 자율신경계 밸런스 검사를 해보면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 있거나 아니 완전히 번아웃이 온 경우에는 교감신경계가 확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 있거나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꼭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피부 열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막 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열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혈관 치료를 한다 하는 것보다 피부 자체를 자꾸 예민해져 있는 감각을 자꾸 줄여주는 무디게 만드는 덜 예민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이렇게 만들고 혈관 치료는 맨 마지막 단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피부과 가면 일단 혈관 레이저 V빔부터 딱 들이대잖아요. V빔, 시너지, 엑셀V 이런 쪽에 레이저부터 먼저 쏘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뜨거운 레이저들을 팡팡 쏴버리면 훨씬 더 심해지고 트리거가 되면서 와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치료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혈관 레이저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 환자분의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부 자체를 감각을 무뎌지게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는 쪽으로 치료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머리 한쪽에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다시 이제 꺼내 놓으시면 돼요. 성격적인 건데 대개 이런 식으로 주사피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 불안, 강박 이게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울, 불안, 강박은 우울 따로, 불안 따로, 강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햄버거, 코카콜라, 펩시, 그건 콜라, 햄버거, 콜라, 프렌치 프라이. 이 셋의 관계랑 거의 똑같을 만큼 그냥 완전 세트 메뉴거든요. 특히 강박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사피부염 있으신 분들이 원래 이제 강박적인 성격이 많아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많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자기 몸을 갈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면서 그 다음 단계가 패닉이 오고, 그러면서 얼굴 확 빨개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오면서 그런 플로 차트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는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피부에 뭐가 하나만 나도 너무 싫은 거야. 그쵸? 내가 강박이 있으니까. 조금만 빨개져도 일단 너무 무서워. 왜냐면 상대방한테 내 약점을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나서 지울 때도 정말 깨끗하게 지워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정말 강박적으로 열심히 닦다 보면 피부 장벽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인 거를 컨트롤 해주는 게 굉장히 주사피부염 치료를 완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사용하는 약물이 있죠. SSRI라는 그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강박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서 훨씬 좀 널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병원 오신 환자분들한테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음, 이게 완벽주의자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경우엔 사실 그게 성공과
성공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일을 정말 빡세게 진짜 퍼펙트하게 해야 하니까 주변에서도 기대도 많아지고 일도 나한테 많이 몰리고 그래서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과하게 되면 내가 갈려 나가면서 번아웃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다 봐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쟤네들은 쟤네들은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막 저것들은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일도 저렇게 대충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충 하는 보통 그게 보통인 거고 정상인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외계인인 거지.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같이 남들 못 보는 거 안 보이는 거 내가 다 보고 그것도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외계인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구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니 그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동의하면서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런 강박적인 거를 좀 내려놓고 줄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 약들은 의존성이 있거나 아니면 중독성이 있는 약이 아니거든요. 용량을 어떤 진짜 손을 막 하루 2, 30번씩 씻는 막 이런 정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완벽주의를 가지는 이렇게 약간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저용량, 초등학생들이 쓰는 용량 또는 그거의 반절 정도만 써도 이게 이런 강박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서 제가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피부에 대해서 세안도 좀 덜 할 수 있고 뾰루지 한두 개 난 거는 그냥 에이 뭐 됐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한 두세 달 정도 지내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영점이 잡혀서 훨씬 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이 치료에는 굉장히 그 주사피병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운동은 저는 너무 중요하죠. 대부분 주사피병 환자분들 병원 가면 운동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열나니까. 저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사피병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 나가 죽어. 이거 너무 심한 말인데. 죄송해요. 하여간 야너 나가 죽어.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운동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주사피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주사피부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카페에 들어가려는데 저기 카페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히터가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와, 나 그거 얼굴 빨개져서 힘든데 어떡하지? 그다음에 어, 대중교통을 타야 돼.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하는데 버스 안에 또 히터 들어오면 죽겠네. 막 이런 경우. 사무실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내 사무실 자리는 하필이면 내 위에 히터가 있네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주사피병이 있으신 분들은 한테는. 그런데 내가 불을 떼서 만드는 열은 오히려 치료가 되고 적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을 떼서 만드는 열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는 거죠. 정말 막 런닝머신 열심히 뛰고 막 자전거 막 열심히 타고 막 이래서 내가 운동해서 내 몸에서 불을 때우면 그러면 처음에는 확 빨개지겠지. 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확 빨개지는 그 강도도 낮아지게 되고 좋아지는 기간도 짧아져요. 그래서 파도로 따지면 파도가 점점 잔잔해지는 거야. 어택에 대한 파도가. 내가 내 몸에서 불을 때면. 하지만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면 자꾸 반복적으로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더 무서워지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불을 떼서 얼굴을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표현을 vigorous한 exercise라고 표현을 했죠.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개빡세게. 네, 진짜로. 스마트워치 차고 애플이든 갤럭시든 하여간 스마트워치 차고 400칼로리 이상을 하셔야 돼요. 거의 매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제가 뭐 이 약들은 어, 잘 쓰실 텐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낙스나 자나팜, 알프라졸람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알프라졸람 계열의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최대한. 얘네들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편해지지만 점점 점점 용량이 많아지고 나중에 의존이 생겨서 끊기가 힘들고 정말 이거는 더 힘들게 결과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쓰지 말고 얘네들은요 갖고만 다니는 거야. 갖고만 다니다가 너무 힘들 때 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하고 딱 쳐다보면서 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하고 참으면 그냥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약이지 진짜 먹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피부과 환자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 이 약 사용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피부과 환자분들 정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먹지 말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베이거스 너브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우리 크레니얼 너브 그러니까 이 뇌에서 나오는 크레니얼 너브 중에 우리 몸의 신체 여러 부위로 다 가요. 여기 보면은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그러니까 이 전정신경계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장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다 가요 다. 그러면 이 베이거스 너브가 이 밸런스가 안 맞거나 문제가 되면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요. 막 이명도 생기고 막 숨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어디도 아프고 막 여기 다 얘네들이 어디론가 다 가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불수의근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센서리 모토 다가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 얘네들이 다 그런 식의 어떤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루트가 이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라는 건데 얘를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에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병원에 안 가고 정말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을 정말 개빡세게 하면 이 밸런스가 좋아져요. 근데 이제 너무 주사피부나 이렇게 공황도 심하고 주사피부염도 심해서 내가 며칠째 잠도 못 잤어요. 막 이런 상태에서 운동 막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몸이 갈려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빡세게 하면은 항우울제 효과가 있어요. 진짜. 프로작 하나를 먹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런 설명 많이 듣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운동하지 말래지, 뭐 먹지 말래지, 뭐 하지 말래지, 뭐 하지 말래지. 되게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다 안 하면 치료가 되나? 그거 다 안 해서 치료되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우울도 심하고,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피부장벽, 모낭충, 정신신경학적인 문제, 이게 가장 간과하기 간과하기 쉽고 가장 중요한 게 정신신경학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도 하지 말래. 집안에만 있으래. 그러면 우울한 게 더 심해지죠.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조심조심만 하면서 살래. 어떻게 사냐고. 더 힘들어질 텐데. 심지어 정말 감옥에 갇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또 어떤 환자, 뭐안 그래도 강박이 많아서 강박적이죠. 우리 이 주사피부 환자분들 성격이 약간 강박적인 게 안 그래도 많아서 병원에서 뭐 하지 말라면 진짜 열심히 강박적으로 막 잘 지켜요. 근데 어쩌다가 또 뭐 하나 먹었네, 먹지 말랬는데, 뭐 운동 뭐 하지 말랬는데,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또 막 버스 잡으려고 또 막 뛰었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또 죄책감을 느껴요. 아, 씨, 내가 병원에서 원장님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와, 나는 이 병을 고칠 의지가 없는 막 그런 쓰레기 같은 막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막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라는 게 치료가 됐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병만 좋아지면 좋나? 그안 좋잖아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뭐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탄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막 얘기했더니 딱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하던데 그러면 사는 의미가 없지.
그러던데. 그래서 야, 네 말이 맞다야 그랬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병이 없어져야지 진짜 고친 거지. 그쵸? 근데 충분히 주사피병 그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낭충 검사, 그다음에 피부 장벽 체크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자율신경계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원인 파악하고 하나씩 하나씩 룰아웃하면서 또 체크하면서 치료하다 보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운동 개빡세게 하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충분히 잘 자, 운동을 아니, 잠을 잘 자려면 운동을 빡세게 하셔야죠. 낮잠 자고 막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밤에 잠이 와요. 운동 빡세게 하고 잠잘 때 푹 자고 하면 아침에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날 하루 다 좋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망하면 그날 하루 다 망하고. 그렇죠? 항상 아침 정말 상쾌한 아침 기분을 확보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 그러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잠을 잘 자야 되고. 아시겠죠?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만 돼도 주사피부염 반은 좋아져요. 자, 그다음에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죄책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빵순이 빵돌이는 되지 말자. 뭐 가끔 피자, 파스타 먹는 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막 맥주 한 와인 한두 잔. 아유 또 꽐라가 되면 안 되고 떡이 되면 안 되고 그냥 맥주 한 500 한 잔, 뭐 와인 뭐 잠깐 친구들이랑 와인 한 두세 잔 뭐 이렇게 먹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좀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잘 놀았으면 됐죠. 기분 좋잖아. 그럼 됐지. 어차피 2, 3일 지나면 좋아질 건데. 그러면 2, 3일 또 힘들겠지만 하루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게 좋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사피부염에서 얼굴 달아오르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너무 다 하지 말래. 그러면 주사피부염 때문에 난 이것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운동도 못 하고 이게 또 힘드니까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뭐 돈도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돈도 못 벌고 와 이번 생에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걸 다 해. 치료를 좀 다 해.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뭐 할 거 다 해. 뭐 직장도 다녀서 돈도 벌어. 막 운동도 해. 근데 얼굴 좀 빨갛네.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런 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중 치료하면 되고 신경정신과 쪽의 문제 있으면 내가 극복하고 그러니까 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서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좋아지면서 잊혀져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사피비염 때문에 아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난 피부 다 좋아지고 고치고 출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출근 못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치료가 돼서 얼굴 빨간 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복귀할 수 있을까? 그 다음번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좋아진 상태가 최소한 6개월은 완전히 재발 안 되게 좋아져야 그걸 할 수 있지. 그래서 6개월을 또 기다려. 6개월 지나면 또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가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일하면서 이거를 다 하셔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직업이 유지가 되고 경제 활동이 유지가 돼야 이게 정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피병 로자세아는 절대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절대 아니에요. 저희 병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90% 이상 치료돼요. 댓글 보면 다 아실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을 다 파악해서 그 자리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아까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슬라이드도 있지만 이 강의 제목에서도 얘기했죠. 이 질환에 주사피비염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지배를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치료가 돼서 문학중 재발된 것 같았으면 병원에서 술안트라 처방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내성 생기면 레이저해서 치료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심리정신과적인 문제도 뭐 그쪽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약 적당량을 써가면서 내가 0점을 맞춰서 강박에 대한 걸 컨트롤하면서 살면 될 것이고 화장품이야 뭐 조심하면 딱 정해준 대로만 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혈관이 늘어나 있으면 그때 가서 맞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 충분히 그 원인에 따라서 다 대처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원인에 대한 대처법을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거에 대한 맞는 치료 조합을
조합을 못 맞출 뿐이에요. 그 조합만 잘 맞추고 원인만 찾아내면 얼마든지 잘 치료가 돼 있고 정말 치료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면서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이 비포 애프터 사진들인데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 그 전에 그 수반트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갈도마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서 주사 피부염을 좀 잘 나름 또 잘 치료한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딱 모여서 야 우리는 주사 피부염을 그냥 컨트롤 정도 하지 말고 우리 클리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사 피부염 치료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클리어라고 생각을 하자 하면서 정말 열심히들 하셨죠. 그랬더니 진짜 저도 그걸 경험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제리탕이라는 정말 주사 피부염에서 숫자를 따져보니까 제가 훨씬 환자를 많이 보던데 그래도 일단 그분이 훨씬 더 유명하시니까 저랑 같이 얘기한 게 아까 이렇게 얘기한 공통적으로 정말 얘기한 게 우리 환자분들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라는 걸로 감옥에 가두지 말자. 어? 할 거 다 하게 하고 얼마든지 치료 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여기 얘기 저희가 항상 같이 얘기하고 너무 너무 서로 같은 교감을 나눠서 너무 즐거웠던 그 학교에서 만나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기 정말 클리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사 피부염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 50분 51분을 했네. 10분 한 것 같은데 51분이나 지났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저희 초이 그 PD님께서 오늘 방송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뒤에 방송이 10시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시간은 내가 하지. 그러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요. 질문하다 보면. 하여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사 피면 진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야, 정말 제가 옛날에 비욘디 정말 2주에 한 번씩 할 때 그 많은 질문 제가 다 했었었는데 정말 옛날 기록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읽을게요. 조커님 요즘도 수영하세요? 와, 그 저 옛날부터 다 계속 보셨던 분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종목을 바꿨어요. 요즘은 사이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사이클 타고요. 겨울엔 스키 타는데 이게 수영이 1시간 하면 딱 제가 한 40분, 30분에서 40분 하면 1km 정도 하거든요. 1km 이상 하기가 너무 지겨워서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이클을 타니까 빨리빨리 타고 강변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2시간씩도 타는데 미금역 제가 이제 병원이 미금역이고 집도 미금역 근처인데 그 미금역에서 여기 잠실 선착장까지 왕복하면 40km 좀 넘게 나오거든요. 50km인가 40km인가 하여간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했고요. 종목을 바꿨어요. 너무 재밌던데. 그 자전거는 전 트랙 자전거 타는데 저는 트랙 자전거 강추합니다. 요즘 종목을 바꿨습니다. 사이클, 그다음에 스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할게요. 요즘 흉터 치료 효과가 홍간지님, 흉터 치료는 요즘은 저는 이제 주베룩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주베룩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손주사로 하기도 했고, 근데 요즘 미라젯이라는 장비가 나와서 그걸로 치료를 하고 레이저 박피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D님이랑도 이제 방송 시작 기다리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좀 나눴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시작하려 그러거든요. 비욘드에서 찾아뵙고 이제 할 건데 다음번에 여드름 흉터 치료 쪽으로 다시 한번 여드름 흉터, 모공 이런 쪽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다음에 전부 다 많이 좋아졌죠. 네, 당연히. 요즘 얼굴이 붉어지고 좁쌀 같은 발진이 계속 생기는데 자, 이때 이거예요.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구분 못해요. 잘.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왜냐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
할 수는 있지만 구분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주사피부염 진단에서 2017년에 주사피부염 진단 기준이 나왔을 때 센트로페이셜 에리테마라해서 얼굴 중심부로 붉어지는 그런 얼굴 중심부, 코 주변을 중심으로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내리자라고 땅땅땅 정했어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주사피부염 이거를 진단명으로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 입장에선 아니 의사가 진단을 잘 내려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드름이야, 지루성 피부염이야, 주사피부염이야, 진단이 도대체 뭐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진단명보다 이 지금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서 염증이 왜 생긴 거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가 많아? 검사했더니 모낭충이 많아?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상이 있는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다 보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생긴 그 혐기성 세균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생긴 염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모낭 주변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낭 주변에 그런 염증이 생기면 모낭염이지. 그렇죠? 그럼 모낭염, 여드름 어떻게 구분해?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균성 모낭염은 뭐 스타필로코쿠스나 아니면 스트랩토코쿠스나 이런 일반적인 피부 상피에 표피에 살고 있는 그런 세균 때문에 또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것 때문에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일반 세균성 모낭염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지선 주변에 있는 혐기성 세균 때문에 피아크네라는 혐기성 세균 때문에 발생하면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 세균 종류가 우리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이면 항생제를 써서 세균을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드름, 이게 모낭염이에요, 주사피부예요, 지루성 피부 이런 세세한 그 구분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낭염 이 카테고리가 이만하면 모낭에 생긴 염증은 다 모낭염이니까 세균에 따라서 아니면 이물질 때문에 아니면은 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이건 모든 원인에 의해서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모낭염인데 여드름은 피아크네라는 혐기성 세균 때문에 생기고 피지 분비 많아서 생긴 게 여드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드름이 모낭염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모낭염이 대한민국이라면 여드름은 서울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렇죠? 진단명을 다 구분해서 그걸 치료에 적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염증이 왜 생겼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훨씬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생 후반전님께 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리디아유님께서 스킨 스티커스 C 특허 만료되면 저 벌써 비타민 C 만들었는데. 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코스메틱 그랑 연동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만든 비타민 C 제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C페르릭보다 좋은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완전 좋아요. 주사피부염 환자가 주의할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따질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세안하지 말자. 이중세안을 안 하려면 화장을 가볍게. 그럼 화장을 가볍게? 선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화장을 어떻게 가볍게 하지? 선블록은 자외선 차단제는 원래 잘 안 지워지게 만든 거잖아요. 워터프루프 돼서 땀이나 물에 안 씻겨 나가게. 그걸 또 열심히 지우려다 보면 또 피부 장벽 깨지면서 주사피부염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이것도 등에 땀이 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SPF 65가 나왔는데 65는 화장품 법상 표기를 못하고 50 이상은 표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젤 타입 클렌저 한 번에 싹 잘 지워져요. 수치가 높은데 잘 지워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이름을 모순이라고 지었어요. 모순.
모순 선블럭. 수치가 높은데 잘 지워져. 제가 만든 거 있어요. 그래서 화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선블럭도 마찬가지 저희 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성분보다는 세안이 중요한 거예요. 세안이 한 번에 가볍게 잘 닦을 수 있어서 피부 장벽을 깨뜨리지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습제 성분에서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주의할 화장품 성분을 이걸 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씩 찾아내기 힘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안이 쉬운 거, 세안을 쉽게 뭔가 화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역 트레이너입니다. 그다음에 지나친 화장품 사용으로 안면 홍조가 와서 치료 중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겁나서 2주 정도. 헬스해도 되죠? 근데 헬스 당연히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여태까지 비거러스한 엑서사이즈 개빡세게 하라 그랬잖아요. 운동하세요. 열심히.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많이 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미주신경 자극이 셀프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셀프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열심히 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운동만 한다고 주사 피부염이 다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피부 상태에서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낭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사용이 지나치면 화장품 사용을 끊어야 되고 그런 습관 같은 거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세안제 하나 딱 보습제 하나 그거 딱 찾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치료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분명히 좋아지는 식으로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주사 피부염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모낭충이 더 많아지고 막 이런 건 아닌데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신경정신과적인 약간 진단명인데 겨울철 되면은 살짝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체화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희한하게 11월 달부터 안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3, 4월부터 싹 좋아지고 겨울철이 힘든 경우 그런 경우도 가끔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겨울 시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감 떨어뜨려주는 치료도 하거나 항우울제 좀 가볍게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을 잘 넘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즈널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이 많이 올라오는 주사 피부염인데 수란트라 바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모낭충이 많았던 경우가 많네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발랐는데 이제 슬슬 줄일 때 되셨죠? 그동안 양을 충분히 손가락 한 마디 이상을 충분히 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 마디보다 적게 한 손가락 이렇게 한 반 마디 정도 썼다. 그러면 양을 적게 사용하신 거니까 좀 충분한 양으로 해서 한 달 정도 더 사용하시고 많이 좋아지면 그다음에서 그냥 딱 끊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몇 개월 쉬어야 된다 주기나 이런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경험도 그렇고 논문에 보면 완전히 이제 문항충 개체수가 줄은 다음에 3개월 후 정도부터는 슬슬 또 다시 이제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고 3, 4개월 되는 시점에서 한 2주 정도 빡세게 딱 쓰고 그래서 딱 한번 또 눌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맑음님은 염증 심할 때 수란트라 사용하고 좋아졌는데 지금도 심하진 않아서 염증이 계속 올라와서 다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애매하잖아. 그럼 검사를 하셔야 돼. 눈으로 봐서 한번 또 쓰고 뭐 또 찔끔 쓰고 하다 보면 내성 생길 수 있어서 검사 딱 해서 나오는지 그 모낭충 개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많으면 다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이거를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란트라를 오래 쓰다 보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 때문에 그 피지 분비 때문에 또 여드름 병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항충은 없는데 피지가 많아져서 또 생긴 트러블인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문항충 현미경 검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 피부 진단 장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진 한 방만 빵 찍으면 피지 분비 많다 적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좀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르모니아님은 눈 밑에 작은 알갱이 비립종을 여기 눈 밑에 이거 왜 위험하지? 어, 왜 위험하지? 위험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치료하시면 되죠.
안 해주더라도 다른 곳은 다 해주셨는데 그럼 다 해주시는 곳으로 가세요. 안 위험해요. 그 선생님이 괜히 너무 겁이 좀 많으신가 보다. 눈 딱 감고 여기 딱 이렇게 눈 감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 오픈시켜서 하면 어렵지도 않은데 해주시는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맑음님, 콜레스테롤의 지방산 성분이 사용하는 세콜지 도움 돼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화농성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능증 검사를 안 하면 얘기를 참 하기 힘든 게 검사해서 많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처하면 되고 안 나오면 또 여드름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얼굴에 균이 살긴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안 좋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우리 몸에서 그 면역적으로 그런 균들이나 이런 거 다 해결을 해요. 뭔가 환경이 안 좋고 피부 자체가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게 면역학적으로 깨져서 그런 거지. 지방산들이 많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때문에 뭐 균이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세콜지 이런 애들을 잘 써서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주면 훨씬 피부 상태가 그 환경이 좋고 면역학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훨씬 더 예방이 잘 되죠. 혈관이 김송희님은 이게 볼펜으로 찍찍 긋은 것처럼 혈관이 늘어나서 붉게 보이면 레이저가 제일 좋죠. 네, 바르는 약 갖고는 그런 늘어난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브리모니딘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미르바소라는 연고도 있고 안과에서 사용한 알파간피라는 안약을 피부에 발라서 주로 혈관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 코리아. 그 다음에 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리도맥스는 스테로이드가 장기간 쓰면 안 돼요. 리도맥스가 생각보다 포텐시,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포텐시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로 쫙 나뉘는데 리도맥스는 그 등급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리도맥스는 일본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맨 처음 원료가. 근데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미국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도맥스 연고가 그 포텐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순한 편이긴 한데 완전히 약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이드로코티손 1%보다는 리도맥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오래 쓰면 사실 문제가 돼요. 네, 아이 7개월요? 안 바르죠. 무한 반복이요? 그 7개월, 아이가 7개월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리도맥스를 쓴 지 7개월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장기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아토피가 있다거나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없는 엘리델이나 프로토팩 같은 걸 바꿔야 되고 리도맥스는 장기적으로 쓰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눈두덩이 있는 비립종 제거 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 쉽죠. 그다음에 송하연님 코에 짜면 없어질 것 같은 피지 모양으로 뭔가 1년 넘게 있는데 이거 파이브로스 파필럼 노즈라고 이게 투명한 식으로 약간 볼록하게 뭐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거 레이저로 지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없어져요. 어, 이전에 여드름 피지 같은 거 주로 짰는데 무한히 다시 생기고 내비두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레이저로 지질, 지지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피부과는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 사진 한 방 딱 보여주면 딱 하는데 내과는 속이 어떻게 아프고요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사진 한 방인데. 제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그냥 1년 차 때 맨날 하는 일이 밤새 동안 환자분들 사진 정리하느라고 저희 피부과는 사진 한 방이면 다 끝나요. 아마 AI가 이제 지금 AI 정말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AI가 맹활약을 하면 피부과는 너무너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참 저는 두 가지 시점으로 바라보는데 일이 참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제가 일하기 너무 편하겠다. 왜냐하면 사진 딱 보면 딱 어떤 사진 하나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분이 오면 하나 딱 찍으면 AI가 쫙 찾아줘서 이 중에 예상되는 진단은 뭐뭐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딱 고르는 건 너무 쉽잖아. 하루에 한 300명도 보겠다. AI랑 같이 보면. 우리는 피부과 선생님들 사진 한 장만 딱 보는 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수란트라로 염증이 많이 줄고 수란트라 끊고 나서 피부 장벽을 높일 수 있는 치료가 그러니까 수란트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모낭충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염증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계속 깨져요. 근데 이제 수란트라를 사용해서 그 모낭충을 싹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염증 유발되는 소스가 확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란트라를 끊고 나서 이게 모낭충 때문에 생긴 거라면 끊고 나서는 피부 장벽이 자동 좋아져요. 네, 좀만 기다리면. 그게 만약에 이제 그게 빨리 안 돌아오면은 초음파 요즘 뭐 LDM, 소노스타일러 뭐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관리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만드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피부 장벽을 높일 수 있는 치료가 궁금하시다면 저는 초음파 관리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많이 줄어서 모낭증이 없어지면 기다리면 자동으로 피부 장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스테로이드 더미소렉을 두세 달 써봤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일시적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죠. 근데 이제 또 자꾸 재발된단 말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더 스트레스와 수면이라서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독도가 되신 다음에 지중해 같은 데서 그냥 집 짓고 그냥 맨날 날씨 좋은 데서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살면은 딱 다 좋아지실 텐데. 아, 수면이랑 스트레스. 네. 근데 요즘은 로또가 돼도 은퇴를 못 하죠. 옛날에는 로또 됐으면 은퇴하던데 요즘은 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쨌건 그냥 정말 스트레스 없이 지내시면 일주일 푹 자고 완전 스트레스 없어지면 싹 좋아지실걸요. 이건 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랑 연관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수란트라 오웬님, 수란트라 한 달 썼는데 아무 효과랑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 모낭충이 아닌 거죠. 검사 안 하고 처방받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꼭 수란트라 쓰기 전에 검사를 하고 처방받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피부과 선생님이 비싸거나 싼 거나 보습제는 중요 필수 성분만 있으면 다 똑같다. 근데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어, 이러면 또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 콜레스테롤 성분이요, 그 성분 자체가 되게 비싸요. 네, 진짜 비싸요. 그래서 보통 콜레스테롤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는 10만 원 넘어가요. 요만한 50g짜리는. 근데 그거 보습제로 사서 쓰긴 힘들죠.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가 있는 것,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늬만 들어가 있는 것의 효과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 바나나 맛 우유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가 있는 보습제랑 정말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랑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그런 콜레스테롤 성분에 대한 면을 빼고 나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 정말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 효과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 한여름님 그래서 콜레스테롤 성분을 제대로 넣은 보습제를 하도 찾기가 힘들고 다들 비싸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보습제 이름도 그래서 제가 만든 보습제 이름이 콜레세라예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세라마이드를 정말 제대로 잘 넣었다. 콜레세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걸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제조회사에서 저한테 그 제조회사 그 팀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이거 못 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거 원가가 너무 비싸서 못 팔아요. 만약에 이거 보습제 이럴 거 이 정도 콜레스테롤 넣으면은 한 8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받으셔야 될 걸요. 그런데 누가 사요? 그러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갖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를 병원에서 판매했는데 저희는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한테만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어에도 안 내놓고 그냥 유통 이런 데 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 몇 년 전에 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콜레스테롤 성분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콜레스테롤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여기 안내가 돼 있어요. 그, 거, 뭐지? 스키스티커스에서 나오는 저기 트리플 리피드 걔가 요만한 50g이었는데 18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보습제로 어떻게 써? 한여름님, 그 다음에 5분만 햇빛을 5분만 쬐어도 얼굴이 아픕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경우가 지금 사실 한여름님 같은 경우가 정말 되게 힘든데요. 이게 진짜 피부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또 하나는 이게, 어,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세 줄의 글을 적어주신 세 줄의 글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체화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치료를 먹는 약 같은 경우는 가바펜틴 아니면 리리카 이런 약들과 세로토닌 약들 이런 약들을 좀 쓰면서 피부 자체를 좀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이게 쉽게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조금 더 제가 좀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는 이런 감각을 열감 아니면 이런 감각을 느끼는 열감을 비롯한 이런 감각을 느끼는 TRPV1이라는 리셉터가 수용체가 있어요. 이 리셉터에 대해서를 이 리셉터를 둔하게 만드는 그 치료가 고주파 치료를 약한 전류를 어, 약하게 반복적으로 쏘여주게 되면 어,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신체화 증상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또는 스킨 보톡스를 왜냐면 보톡스가 또 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희석을 좀 많이 시켜서 피부 자체에다 전체적으로 얕은 층에다 쫙쫙 뿌리듯이 맞아주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법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치료법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글을 보고 판단하기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모찌님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주사 피부염은 악화된 상태예요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죠. 어쨌건 지금 상태는 이제 1년째 막 약을 먹고 복용하고 계신다니까 주사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노신 독시사이클 1년 먹을 필요 없어요. 1년째 미노신 독시사이클린을 아직도 먹고 있다는 거는 그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강의한 내용에 그 중에 뭔가가 다 있을 거예요. 1년씩이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1년을 먹었는데 그 병이 안 좋아 약을 1년을 먹었는데 그 병이 안 좋아졌으면 그 약이 안 듣는 거지. 듣지도 않는 약을 1년씩 왜 먹어요? 저는 처방해 주신 손님 좀 그런데. 응. 1년 썼으면 안 듣는 거지. 그걸 왜 계속 먹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빠져요는 항생제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마 텔로젠 이플루비움이라고 피부염을 비롯해서 지금 상태가 너무 스트레스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휴지기 탈모가 오신 게 더 맞겠죠? 항생제 부작용이라기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강의한 거 쭉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분명히 뭔가 맞는 그 원인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항생제는 굳이 뭐 1년째 먹었는데 아직도 좋아지지 않으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끊는 게 저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기 피부보다 더 연하고 일상이 불편한 감각 이상 증세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 강의에 나온 거 다 그대로 다 지금 있으신 거예요. 신경정신학과 학적 문제, 신체화 증상, 아까 얘기한
베이거스 너브,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발생하는 감각 이상 이런 게 다 지금 엮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스트레스, 그런 쪽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할 수가 여기에 지배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배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치료하시면서 잘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네. 머리카락 미친 듯이 빠져요는 이거는 스트레스성 때문에 생긴 휴지기 탈모예요. 그리고 항생제 부작용 항생제는 먹지 마세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해서 치료해 주실 선생님 찾기가 좀 힘드실 거거든요. 저한테 한번 오셔야지 뭐. 분명히 제가 아까 강의한 내용에 다 모찌님은 다 포함되는 딱 포함되는 케이스 같아요. 그다음에 주사 피부염 때문에 피부과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조건 시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쵸? 아까 제가 강의 다 했잖아요.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한번 맞춰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초음파 치료는 주사 피부염 염증을 그러니까 초음파 치료는 언제 하냐면요. 피부 장벽이 안 좋을 때 피부 장벽을 빨리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하는 거지. 아까 제가 원인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카테고리 세 가지로 피부 장벽, 모낭증, 신경경직관 문제. 그 중에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초음파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어쨌건 간에 LDM을 비롯한 그런 초음파 치료는 주사 피부염 자체를 악화시키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틴님은 이마 보톡스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죠. 내인성인 사람이 저는 못 봤는데. 다음번에 이마를 12유닛? 리터치 3유닛, 이마에 12유닛? 이마에 12유닛? 토탈? 너무 조금 맞지 않았나? 네. 일단 늘려 맞아보세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생각하기에 12유닛은 너무 적게 맞았는데요. 적게 맞아서 효과 없으신 것 같은데? 20까지 늘리면이 아니라 보통 한 20유닛은 놓는데, 네. 이마를 20까지 늘리면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20을 맞아보세요. 그게 일반적인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211 목과 가슴 부에 땀이 나거나 따뜻한 물이 닿으면 따끔따끔 콜리너직 얼티카리아. 촉성 피부염은 아니고요. 콜리너직 얼티카리아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콜린성 두드러기? 네. 항히스타민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땀이 나거나 따뜻한 물을 닿았을 때 바로 생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몸에 열이 확 났다가 꺼지면서 그러니까 식으면서 생기는 대부분 이제 증상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거든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면 되고 항히스타민제 하나로 하루 효과 충분히 가능 하루 종일 효과가 가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복용하시면 돼요. 좀 장기적으로 두세 달 복용하시다가 서서히 줄여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 있어도 발라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 넌코메도제이닉 하기 때문에 여드름 유발하진 않습니다. 엘리델이 왜 겁나요? 왜 겁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엘리델 사용하고 나서 따갑게 느껴지신 엄청 따가운 경우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는 특별히 무서울 게 없는데, 네. 근데 엘리델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 때는 이제 퍼스트 초이스로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주사 피부염일 때 엘리델을 사용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모낭충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란트라를 쓰던 엘리델을 쓰던 검사를 하고 모낭충에 대한 걸 확인하고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엘리델이랑 수란트라를 같이 처방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프란트라를 쓸지 엘리데를 쓸지는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반대니까 하나는 모낭충을 죽이는 거고 하나는 면역을 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엘리데를 쓰게 되면 모낭충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델이랑 수란트를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려라 라는 개념으로 처방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검사를 하면 얘를 쓸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검사를 안 하시고 둘 중에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처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닐라님,
얼굴 열감이 너무 심한데 염증을 동반하진 않았지만 목부터 두피까지 상열감이 심하고 때 목에 신경 차단 주사도 맞아보고 목에 신경 차단 주사 혹시 오상 신경외과에서 맞으셨나? 엄청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진료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8년째 얼굴 열감으로 고통받는데 이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게 레드 이어 신드롬이라고 얼굴 열감 올라오고 귀만 또 되게 빨갛고 막 이런 경우도 귀만 또 열감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저도 한 두세 케이스 심하신 분들은 두세 케이스를 봤는데 치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경 통증에 대한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세로토닌 약 같은 것도 신경 영양과 쪽 진료도 좀 같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능약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마 바닐라님 제가 8년 정도 고생했다고 하셨으니까 분명 리리카나 가바펜틴 같은 약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약을 써보셨는데 그게 잘 그 약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바늘침 들어있는 화장품 한참 유행했는데 그 이제 뭐지? MTS 그러니까 가정용 MTS 같은 걸로 해서 그걸 바늘로 채널을 열어놓고 그걸로 이제 화장품을 발라서 침투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행해 아직도 좀 하고 있는 한참 하긴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까요?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쓰면 안 될까요?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나 피부 타입으로 OSNT 타입, DSNT, DSPT, DS.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말 하죠, 제가. 저 옛날에 우리 비욘디 영상에 다 있어요. 지금 피부 타입. 유튜브나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 하도 요즘 유튜브들 더 많이 하셔서 피부 타입에 대한 검색하시면 뭐 16가지 피부 타입해서 뭐 OSPT, OSNT 이런 거 다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검색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OSNT 타입이나 이 S로 들어가는 그 타입의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바늘 쓰는 MTS 쓰시면 안 돼요. 네. 그 외에 민감성이 아닌 저항성 피부를 가지신 분 OR 타입은 그 방식을 쓰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피부 타입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쓰면 안 좋을까요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피가 가려워서 크레오신을 두피에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계속 가려워서 이거 지루성 피부염일 텐데 크레오신은 그냥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원은 하실 텐데 치료적인 효과는 아마 보기 힘드실 거고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게 낫고 이것도 만약에 스트레스 수면 관리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면 홍조로 지금 치료는 초음파 치료 2주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초음파 치료는 매주 하셔도 돼요. 그쵸? 리리카 가바펜틴 써보셨죠? 그래서 되게 8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리리카 이거 신경 통증 약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용량도 그렇고 어, 네, 맞아요. 그 용량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환자분 중에 항우울제를 좀 써서 좀 치료가 됐던 케이스도 한 분 계시거든요. 세인트 월스 존스, 세인트 존스 월스인가? 네. 뉴로, 뉴, 그 성분의 약을 써서 좋아지셨던 분이 한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치료하기가 사실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항우울제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열감이나 이런 거지만 신경 통증이랑 이런 통증 쪽이랑 것도 연관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리리카, 가바펜틴 이런 쪽을 먼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저의 케이스에는 그 약을 써서 좀 효과를 봤던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데놀이나 바닐라님, 인데놀, 딜라트렌 이런 쪽 약은 좀 어떠셨어요? 분명히 써보셨을 텐데 인데놀이나 또는 딜라트렌
브랜 약은 좀 혹시나 써보셨는지 다시 한번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11 콜린성 두드러기면 과한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가 심하면 막 쇼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 항히스타민제를 좀 쓰면서 적당히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땀을 흘리고 나서 식으면서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좀 써가면서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제 제가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한테는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211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진짜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오면 어떤 쇼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과하게 막 열을 올리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뭐 차갑게 뭔가 요즘 이렇게 차갑게 식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얹어 놓고 운동을 하신다든지 페이스를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뭔가를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루레모네이드님은 그다음에 저는 세안을 하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면 열감이 세안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를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 세안하고 나서 그냥 저기 말리세요. 공기 중에. 바닐라님 답 주셨는데 제가 잠깐 좀 이따 답을 또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그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마시고 공기 중에서 한 20분 정도 말린 후에 그 후에 보습제를 바르면 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드름 문제인 줄 알고 이소티논, 디페린, 크레오신을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없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피부 장벽 문제겠죠. 왜냐면은 디페린이나 이런 애들은 피부 장벽을 깨트리니까. 그다음에 아까 보습제를 촉촉한 상황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열감이 올라온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피부 장벽 얘기라서 이럴 때는 이소티놀, 그러니까 디페린 같이 약간 레티놀 계열의 약은 사용을 줄이거나 간격을 넓히거나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럴 때는 오히려 항생제를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부 장벽을 깨뜨리고 너무 피지 분비를 확 줄여놓으면 지금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블루 레모네이드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은 안 좋지만 또 개기름이 막 쫙 끼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기가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수부지 피부라고 수분 부족형 지성. 그러니까 기름기는 많이 나는데 또 피부 장벽은 약하고 그런 경우는 이소티놀을 쓰면서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피부 장벽 문제, 그러니까 피지 문제는 아니고 정말 피부 장벽만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이소티놀을 끊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블루레몬님은 이런 경우에 모낭충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모낭충 검사에 대한 결과 없이 무슨 약을 쓸까요, 무슨 연고를 쓸까요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인을 확실하게 모낭충 때문에 생긴다 했으면 로젝스보다는 수란트라가 훨씬 더 우선 선택되어야 합니다. 네, 피부 장벽에 대한 거, 피지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모낭충이 있는지 그걸 세 가지를 검사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주사 피부염 반신욕으로 땀내면 안 좋아요? 네, 바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은 안 좋아요. 내가 내 몸에 불을 떼서 열 내는 거 좋지. 반신욕 하는 것보다 그냥 런닝머신 뛰세요. 그다음에 바닐라님 이제 역시 항우울제 성분 세이트조스 그 성분도 벌써 약을 복용해 보셨네. 한 8년 정도 했었으면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도 그런 치료를 안 했을 리가 없지. 분명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고 인대놀 먹고 있는데 안 먹는 것보단 나아요. 그럼 목 디스크가 심한데 목 디스크가 쪽이 안 좋으면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나 아니면 그런 신경계에서도 뭔가 과하게 이게 활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목 디스크 그 과하게 저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도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통증은 다 없어진 건지도 좀 제가 궁금하고요. 인대놀
인대놀은 그러면 안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면 그러면 인대놀 용량 또는 아니면 이런 경우엔 딜라트렌이 또 더 잘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질문을 인대놀을 몇 미리그램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브루 레모네이드 나온 됐고 그다음에 아이님은 물사마귀가 발바닥에 물사마귀 난다고? 발바닥은 그냥 일반 사막인데. 이거는 물사마귀가 아니에요. 물사마귀는 그냥 몸에 이렇게 나는 거지. 여기 각질이 두꺼운 손발바닥에는 물사마귀 잘 안 나고 일반 그냥 보통 사마귀겠죠. 냉동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마귀가 다른 부위에 당일 번지죠.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발바닥이면 냉동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스프레이로. 냉동 스프레이로. 그다음에 언제나 맑음님은 주사 피부도 레이저 시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사 피부염 있을 때 올리지오나 슈링크 같이 그 리프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에클라트님 흉터 부위에 리쥬랑 꾸준히 맞는 거 제가 뭐 답을 드릴게요. 저도 너무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사 피부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치료하다가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씨, 내 친구들은 다 무슨 피부과 여자분 얘기예요. 피부과에 막 리프팅하고 관리받으러 다니는데 나는 병 고치러 다닌다고 그게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사 피부 환자분들 바로 이해하실 텐데. 네, 그래서 주사 피부 환자분들도 리프팅 시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사 피부염 때 열감 내릴 때 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료 장비가 서브라임이라는 장비인데 얘가 원래 리프팅 장비거든요. 리프팅 장비를 에너지를 낮춰서 충분한 시간 동안 길게 쏴주면 주사 피부염도 좋아지고 리프팅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근데 물리주오나 이런 RF, 그 모노폴러 RF들은 정말 에너지를 정말 세게 뜨겁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뜨거운 열은 이 열감을 더 트리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적당한 열감을 약간 장기간 쏘여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열감도 떨어뜨리면서 약간 리프팅 효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서마지, 그러니까 울세라는 게 초음파, 직접 초음파인데 그거는 이제 주사 피부염이 있는 그 위치랑은 좀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에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좀 오히려 그런 어떤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그걸 좀 더 트리거할 수가 있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걸 다 컨트롤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리프팅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적당한 에너지로 적당한 시간을 해서 시간 동안 하지만 강한 치료 한 방보다는 적당한 치료를 여러 번 하는 게 가장 더 바람직하고 저는 요즘 주사 피부 환자분들 피부 자체를 좋게 한다거나 어떤 미용적인 관리적인 치료를 할 때는 저는 주베룩이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주베룩이 열감이 없으면서 피부 자체를 리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약을 잘 쓰면. 네. 그래서 저는 주베룩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클라트님의 질문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리쥬란을 꾸준히 맞으면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리쥬란은 반짝 이주 그냥 반짝 좋다 말죠. 흉터를 차오르는 힘은 리쥬란은 없습니다. 뭐지? 제가 얼마 전에 주베룩 바임 그 주베룩 회사에서 바임 회사에서 만든 주베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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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요즘 이제 챗 GPT 갖고 이제 강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논문도 쫙 다 찾고. 근데 이제 그 리쥬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원래 성분이 PDRN인 건 아시죠? PDRN 그 연어 주사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 PDRN과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제가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일했던 원장님이
석사 논문이 PDRN 갖고 석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원장님이랑 한참 동안 이것저것 별거 다 해봤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랑 저랑 내린 결론이 운드, 그러니까 상처에는 좋은데 완전히 힐링이 된 맨 피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 하면서 이제 챗GPT에서 딱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그 리쥬란의 주성분,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DNA 프래그먼트로 폴리누클레오타이드인데 이 폴리누클레오타이드 PN은 염증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운도 힐링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그 주베룩, 뭐 스컬트라 이런 애들은 어, 단기적으로 롱텀하게 작용하면서 조직의 리제너레이션을 유발한다. 그 원인을 그렇게 되는 기전을 가천대학교의 그 변경희 교수님 팀에서 밝혀낸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따로 내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피에조 리셉터라는 기전을 통해서 실제로 티슈가 리제너레이션 되는 걸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흉터가 차오르고 조직이 재생되고 하는 거는 위주란 쪽 폴리누클레오타이드 DNA 프래그먼트인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쪽 성분보다는 폴리락틱 애시드, 그러니까 상품명으로는 주베룩인데 그쪽이 훨씬 월등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경험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강의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조사를 시켰더니 오 오픈 AI에서 O1도 결론을 딱 그렇게 내더라고요. 와, 얘 진짜 똑똑하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건 내 경험인데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제 강의록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쪽 너무 스킨 부스터 요즘 관심 너무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흉터 부위에 꾸준히 맞을 거면 리쥬란을 왜 맞고 흉터라면 리쥬란을 맞을 이유가 없죠.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폴리머드를 맞으셔야죠. 상품명은 주베룩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페시아 복용 중인데 주사나 레이저 치료로 머리에 도움이 되죠.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의 이제 연구 스터디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랑 아보다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복용을 해서 혈중 농도를 유지가 되면서 이 약물이 두피에 있는 티슈에 조직에 머무르게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직접 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스터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보다트가 액체인데 액상이에요. 그 캡슐을 딱 까보면 액상이거든요. 액상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을 언제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다음번에 이제 미라젯이라는 니들 프리 인젝터에 대한 강의를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걸 통해서 한번 쫙 집어넣어서 피부 두피 쪽에 쫙 한번 뿌려주면 먹는 것보단 그 티슈에 그 약물 농도를 확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사나 레이저 치료는 근데 그 주사나 레이저 치료에서 어떤 주사 성분을 쓰는지 또 어떤 레이저를 쓰는지 이게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사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두타스테로이드 성분보단 확실하게 좋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을 좀 잘해주고 어떤 자극을 줘서 재생을 시켜주는 건데 정말 확실한 효과 있는 거는 프로페시아나 피네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티슈에다 직접 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종근당인가? 우리나라 어떤 제약회사에서 두타스테라이드 먹는 게 아보다트 아시죠? 그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이 두타스테라이드인데 그 성분을 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었 게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고 거의 발매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이 시장에 나오기 곧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 약이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걔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짜 실제로 주사하거나 미라젯, 그러니까 니들프리 인젝터 상품명 미라젯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머리에다가 그냥 직접 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정말 치료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저는 둔타스테로이드 딱 까가지고 주사기에다 넣어서 미라제술 쫙 한번 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의료법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주사제가 나오면 한번 제가 확실하게 어떤 논문을 쓴다나 리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근데 어떤 약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도움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바닐라님 다시 이제 질문 오셨는데 인데놀 10mg 하루 한 번. 오케이. 인데놀은 40ml 미만으로 쓰게 되면 혈압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인데놀 용량 늘리세요. 10ml짜리 하루에 4개까지 먹어도 돼요. 네? 10ml, 그러니까 20ml, 20ml, 아침에 20ml, 오후에 20ml 이렇게 복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10ml의 용량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딜라트렌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딜라트렌도 한번 처방 받아서 써보세요. 3.125g, 6.25, 그다음에 용량이 많은데 3.125g을 두 번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 6.25를 두 번을 복용하시든지. 근데 혈압의 어떤 변화는 딜라트렌 쪽이 조금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인데놀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확 올라오는 두근두근두근 가슴이 이게 열감 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거는 인대놀이 더 좋고요. 위로 확 올라가는 얼굴에 쫙 빨개지는 열감 잡아주는 거는 그 딜라트렌이 더 좋아요. 딜라트렌은 성분명이 카베딜롤인데 딜라트렌도 한번 써보세요. 한번 두 가지 한번 해보시고 우울증 약은 어떻게 먹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바닐라님은 수면이 어떤지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틈틈이 계속 다른 분들 채팅하면서 제가 저기 어 이거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 바닐라님은요 어떡하지? 일단 거기까지 한번 빨리 지금 혹시 우울증 약 뭐 넣는지 뭐 쓰시는지만 주세요. 그다음에 아 질문 한 가지 피디님 그냥 정해주세요. 거의 질문 해결 다 됐나요? 네네 그럴까요? 이소티논 먹는 중에 뾰루지는 가라앉았는데 때때로 얼굴에 오늘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근데? 가려움증 시림프 이소티논 네네네네 파운낫님의 질문도 결국은 피부 장벽이에요. 이럴 때는 그 이소티논 잠깐 중단하고 이게 이소티논 먹는 중에 이렇게 발경을감, 가려움, 시림, 후끈후끈 피부 장벽 문제가 생길 때는 진짜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왜냐하면 이소티논을 먹게 되면 피지가 졸리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또 영향을 받아요. 우리 피부에 있는. 그래서 그걸 발라줘야 돼. 콜레스테롤 성분의 보습제를 잘 바르면 그 이소티논을 먹는 중간에도 이런 증상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습제 성분 가격 대비 막 해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성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소티논 먹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그래서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이 지금 불편한 거는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아, 오늘 1시간 50분 혼자서 막 떠들었는데 시간이 30분 지나가. 에클라트님 주베룩은 영구적인가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티슈 리저너레이션 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살은 꺼지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흉터가 치료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은 뭐 먹고 있는지 모르시겠다면서 아이고 왔다 아이고 어떡하죠? 그러면은 딜라트렌도 복용을 하셨구나. 그러면 우선은 인데놀 용량을 먼저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주 와서 한 달에 한 번은 나올게요. 근데 그거보다는 옛날에 나와서 2주에 한 번씩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매주 했었나요? 2주에 한 번씩 했었나요? 2주에 한 번 했었죠? 와. 그때 정말 저도 정말 갈아 넣어서 했어요.
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최대한 한번 나와보도록 출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질문 꽉 채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목이 아프고 막 하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